네, 지난 한 해 부동산 시장을 되돌아보면 아마 침체라는 단어만 떠오르실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침체 속에서도 높은 인기를 끈 지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김희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집히는 곳이 한 군데 있긴 있거든요. 네네. 청약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곳인데 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판교에 들어서는 알파돔 시티라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곳에서 작년 그러니까 이제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 6월 달에 주상복합 600가구, 900가구 정도를 분양을 했습니다. 작년 6월이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강남 한복판에 분양을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분양 평수가 38평에서 79평. 그러니까 모두가 중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저히 안 되는 장사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관계자를 통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또 주위에서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특히 중대형을 가지고 지금 시기하는 건 미친 짓이다 했습니다. 저희는 갖고 있는 게 전부 중대형이었고, 근데 저희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 죽는다. 네, 분양 결과를 보면은 평균 25대 1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 평형 같은 경우에는 100대 1에 육박하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작년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분양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양이 끝나고 난 뒤에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하는 바로 그 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계약률이 98%, 그러니까 몇몇 개 문제 있는 데를 놔두고는 모두 다 100% 분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단지의 분양 성공이다가 아니고 아무리 침체가 되더라도 부동산의 가능성은 있구나 하는 그걸 보여줬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황 속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이 알파돔시티 어떤 단지를 말하는 겁니까? 네, 알파돔 시티 그러면 아마 용산 역세권을 떠올리면 아마 가장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H공사와 경기도지방공제회 이렇게 해서 모두 한 14개 사 정도가 출자를 해서 판교 지역의 일대를 개발하는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의 크기는 13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4만 한 2천 평 정도가 되고 거기에 들어서는 게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뿐만이 아니고 백화점이나 호텔 그리고 상가와 업무시설들이 들어서는 대단히 그 복합적인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산하고 비교를 한다면 용산이 11만 평쯤 됩니다. 그러니까 네. 대략 부지 규모로는 한 3분의 1쯤 되고 사업비 규모로는 이쪽에 한 5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비해서 용산은 한 28조가 들어갔으니까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대규모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들이죠. 부동산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했는데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용산 역세권 사업도 그랬고요. 이 알파돔 시티하고 다른 어떤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용산 역세권 같은 경우도 제일 큰 문제는 부동산 침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알파돔 시티 같은 경우에도 주상복합을 분양하기 전에는 사업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출자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 포기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개발을 책임진 자산관리 회사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용산이 위치가 더 좋으냐 판교가 더 좋으냐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둘 다 뭐 입지를 가지고 문제 삼을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말한다면은 결국 어떤 디벨로퍼의 능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우선 관계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한 5개월 동안 주위에 판교, 분당, 강남에 그런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VIP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을 매일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셔서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CEO 마케팅이라고 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30년 이상 도시를 만들었는데 가장 잘 만든 데가 판교입니다. 저희가 분당, 일산, 세종시, 혁신도시 최근에 위례, 동탄까지 이렇게 다들 참여를 해봤는데 제일 잘 만든 데가 판교고 판교에서 제일 좋은 땅이 지금 이 알파돔 시티가 있는 땅입니다. 네, 그 용산하고 1대1로 비교하는 건 저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그 용산 역세권 개발을 책임졌던 분은 박해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네. 사실 그분의 능력도 뭐 표명할 부분은 전혀 없지만은 네. 그분은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알파돔 시티를 개발하는 박건민 사장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지역 개발만 30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누가 책임을 지고 개발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결국 중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알파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살기 좋은 데라는 이런 평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판교 신도시 개발 사업은 알파돔 시티 개발이 끝나야지 완성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판교의 알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선 그 경부고속도로 판교 인터체인지에서 1km 이내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근을 지나는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 해가지고 모두 주요 간선도로가 6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판교역이 알파돔 시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가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20만 평 부지에 대략 한 1,000개 정도 기업이 들어서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현재 입주율은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후내년쯤 해가지고 모두 다 분양이 끝나게 된다면 테크노밸리가 그쪽 인구만 해도 직장인이 한 5만 명 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듣고 아마 그 알파돔 시티 관심 가지시는 분들 꽤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분양이 끝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주상복합 하나만 분양이 끝났고요. 올해 6월에 그 업무시설을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가 분양이 아니고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를 더 씌우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알파돔은 뒤에 테크노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연결돼서만 한다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 향후 한 50년은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타운이죠. 하나의 타운이 이제 형성이 되면은 그 사람들도 단순히 지금 케이팝이다. 이제 뭐 지금 처음에 드라마 1세대부터 드라마하고 케이팝하고 뮤지컬로 이제 3세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홀로그램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죠. 네, 그쪽에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디지털 태극기를 그곳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맨하탄에 있는 빅 애플 연말되면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화와 연계된 개발이 가능할 만한 그런 지역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지역이 모두 개발이 끝난다면 판교라는 지역이 강남의 배후가 아니고 서울 남부권의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식 얘기를 좀